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이제 곧 계절이 바뀌죠. 조금 있으면 계절이 바뀌죠. 완전 그 영상권에서 영하권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바뀔 때 디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다 그쳤어요. 자, 야, 좋다. 저쪽에는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라 그랬던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아침 7시 반인데요. 이 딸내미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항상 제일 일찍 일어나요. 제일 일어난 김에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냥 한 바퀴 산책을 쭉 저 혼자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주유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젤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디젤 우선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즘 주유소 보면은 사실 좀 주유소 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주유소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회전율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는 음식이 좀 상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도 똑같아요. 기름을 쭉 받아뒀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두고서는 사용을 하면 침전물이 많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는 가급적이면 회전율이 빠른 곳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프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고프로 얘기 또 나왔는데, 산책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브이로그 찍기 완전 좋네요. 이렇게 편한 거를 왜 이제 샀지? 어쨌든 주유소를 갈 때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계절이 바뀔 때입니다. 이제 곧 계절이 바뀌죠. 조금 있으면 계절이 바뀌죠. 완전 그 영상권에서 영하권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바뀔 때 디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지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 시점에 연료 게이지를 끝까지 채우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한 반절씩만 드세요. 반절씩만. 그러다가 영하권으로 넘어가면 급하게 디젤이 얼지 않게끔 다른 성분의 연료를 섞습니다. 주유소에서 겨울에는 100% 경유가 아니라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회전율이 느린 곳으로 갔을 경우에 이미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받지를 않아요. 겨울용 기름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추워지게 돼서 얼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 겨울에도 저희가 한 3건 있었어요. 3건 정도. 그래서 연료가 얼게 돼서 차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았고, 일단 그 상태로 바로 시동이 꺼져서 푸드덕거리다 시동이 꺼져서 들어와 버리면 연료 탱크만 내려서 청소하고 연료 라인 세척하고 뭐 인젝터 상태 봐서 괜찮으면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인젝터까지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수분으로 인해서 고압 펌프까지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지난 겨울에는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연료 라인 세척,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내려서 세척하고 그러고 나서 다행히 시동이 걸려서 출고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차들은 보통 지금 R엔진 이전의 차량들이었어요. D엔진들, 뭐 옛날 산타페, 스포티지, 투싼 그런 차들이었는데, 요즘 피에조 인젝터 달린 차들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좀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에조 R엔진 이상부터의 그 보시 타입들의 차들은 고압 펌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서 약합니다. 그래서 잘 고장은 안 나는데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연료 첨가제 얘기도 지난번에 저한테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R엔진들, 그 다음에 S엔진들, R엔진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차인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S엔진들, S엔진은 베라크루즈 모합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3.0 엔진들 전부 다 해당되고, 그리고 보시가 BMW도 보시 사용하죠. 보시. 그리고 뭐 지프 계열 그랜드 체로키 이런 애들, 그리고 또 어디 있더라, 폭스바겐도 3.0 엔진들 다 해당되고, 하여튼 보시 타입 있는 차들 전부 다 연료 첨가제가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가의 연료 첨가제들은 막 광고 나와서 막 하여튼 그 첨가제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판매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거기다가 유통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고료, 막 공영방송에서까지 광고 막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순수 제작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뭐 한 1,000원이나 하려나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기름값보다 쌀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저가의 연료 첨가제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는 첨가제마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첨가제 자체에도 유막을 깨트리는 성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젝터 라인이라든지 연료 라인이라든지 인젝터 노즐 부분을 세척을 하려면 좀 윤활이 없는 성분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압 펌프는 굉장히 고압으로 피스톤이 꿍깡꿍깡 하거든요. 꿍깡꿍깡 하면서 그 피스톤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이 일종의 컴프레셔랑 비슷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컴프레셔가 윤활을 하는 것도 경유가 같이 윤활을 해줍니다. 그런데 첨가제가 들어감으로써 그 윤활막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펌프 자체에서 피스톤하고 피스톤 그 고압 펌프 하우징하고 마찰로 인해서 쇳가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은 저희는 빈번하게 봐요. 하는 일이 이거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겨울철 수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연료 필터 교환해야 돼요. 그게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연료 필터 하나 교환하는데 얼마나 하죠? 국산차들은 10만원 안에권으로도 해결이 되고 수입차들은 10만원이 조금 넘던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뭐 국산차 단가나 수입차 단가나 비슷한데 그거 10만원 조금 아껴보겠다고 연료 라인 초토화 시키면은 국산차들은 대략 뭐 신품 기준으로 한 400만원 돈 하죠. 센터 들어가면 R 엔진들이 400이 좀 넘어갔던가 그럴 거고 수입차들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뭐 물론 재생을 사용하고 중고를 사용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 살리고 뭐 요러면은 조금씩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온라인 작업하려면 대단히 큰일이에요. 공유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셀프주유소 들어가서 내 차가 경유차인데 여기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시동 안 걸면 괜찮아요. 안 걸고 견인 떠서 바로 정비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연료 라인만 아니 연료 탱크만 내려서 연료 빼고 청소하고 경유를 넣으면은 됩니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동을 거는 순간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 라인이 다 들어가야 돼요. 주유소 선택이 사실 진짜 중요해요. 회전율이 빠른 곳, 이건 진짜 좀 그렇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있나요? 연료 라인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료 필터 관리를 잘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연료 필터밖에 교환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연료 라인에서는 연료 필터가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델파이 차들은 지금 현재 나오는 쌍용, 그 다음에 대우, 그러니까 쉐보레, 그리고 벤츠, 인피니티, 지프에서도 뭐 랭글러나 그런 차들은 또 델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차종들, 델파이 들어가는 차들, 이 차들은 연료 필터 진짜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터, 봉고3, 포터, 봉고3 이 차들은 제가 따로 날 잡아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포터하고 봉고3 같은 경우에는 생업에 계신 분들이 일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용달차 이런 차들은 좀 다른 차들이랑은 달라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벤츠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 차들은 연료 필터가 실제로 2만 킬로만 넘어가도 부합 게이지를 딱 장착을 하고선 테스트를 해보면은 2만 킬로밖에 안 타는데 2배 정도 부합이, 그리고 한 4만 킬로 5만 킬로 이렇게 타면은 부합이 막 3배 4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 펌프 옆에 저압 펌프가 달렸고, 그게 막 걔네들 타입은 연료 탱크에서 저압으로 막 밀어주는, 모터가 달려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저압 펌프에서 빨아 당겨오는 타입이에요. 빨아 당겨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빨대로 음료수를 먹을 때 이렇게 쪽쪽
쪽쪽 빨듯이 빨아오는데 부합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빨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부합이 걸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중간중간 라인에 어디 체결이 좀 노후가 됐다던가 이래버리면은 기포가 거기서 말려 들어와 버립니다. 에어가 말려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회전율이 빠른 곳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아침에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죠. 그래서 뭐 신나서 나와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휴가 토, 일, 월, 이제 화요일 4일 차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까지 놀고 내일은 방을 빼서 집으로 가서 좀 쉬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고편. 내일 쉬는데 우리 애기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또 이번에는 수입차들 똥꼬만 집중적으로 한번 찔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까 좀 괜찮은 데 가서 밥도 좀 한번 먹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은 우리 똥꼬 찌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